아는 분들은 아실만한 어디서 본 티셔츠를 입고 있다 하시겠는데, 이거는 아미가 아니고 에어포스입니다. 우리 아들 아니고 남의 아들한테 국방부 티를 좀 얻어다 달라고 했습니다. 티셔츠 품질이 좋길래 얻어다 달라고 했어요. 가격도 싸고. 그리고 자녀들이 물론 뭐 군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부모된 입장에서 공감이라든가 좀 같이 느껴보는 계기도 될 것 같고 해서 입고 즐겁게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2025년 작년 1월부터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그때는 이게 좀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면 장소를 계속 섭외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바쁠 때는 안 가게 돼요, 자꾸. 그리고 이제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역에서만 만나게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인구 50만 도시에서 하면 멀리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모임을 못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서 같이 모여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친분이 있어서 같이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되게 바빠요. 그래서 내가 뭘 하자고 그래도 한 번쯤은 와주겠지만 2번 연속으로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고르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유료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를 하면 나도 책임감이 생기고, 왜냐하면 제가 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을 열고, 그리고 그 책을 선정하고 책에 관련된 정보를 갈무리해서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서 카페에다가도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그날 결석한 사람은 다시 들을 수 있게 녹화본도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1회 한 권의 책을 5번에 걸쳐서 읽되, 소모임이 깨지는 이유는 뭘까? 안 읽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미안하니까 안 가게 돼. 발제를 맡았다.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잘 읽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때 읽었는데 지금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제 원래 읽는 사람들은 알아서 읽어요. 모임 같은 거 안 해도. 그런데 한때 읽었다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 좀 땡겨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도 잘 못 읽었는데 이제는 진짜 더 물러날 것이 없어서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누군가 좀 땡겨주면 같이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읽지 않고도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는 모임을 만드는 것을 모토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여서 책을, 이제 첫 해니까 작년에는 한 권을 5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온라인 줌으로 만나서 읽고 얘기하고 묵독의 시간을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랜만에 20분 정도 정말 초집중해서 책만 읽는 시간을 진짜 오랜만에 가져봤다, 이런 고백이 막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1년을 참여하신 분들은 읽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졌어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글쎄요, 참여하신 분들이 아닌데 선생님 별로 그렇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제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읽는 속도들이 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사회과학, 시민이 읽는 사회과학이라는 주제로, 작년은 이제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이제 튀어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음모론이라든가 일베의 탄생 등등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었고요. 역시 그 사회 전반, 한국 사회를 점검할 수 있는, 나온 지 좀 꽤 된 책 중에서 한국 저자가 쓴 것만 작년에 읽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말부터 이제 돌아가는 추세를 보아하니 AI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6년은 독서 모임에서 AI에 관련된 인문학 서적을 읽습니다라고 이제
컨셉을 잡고 그렇게 상반기를 지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읽은 책은 4권인데요. 그 중에 한 권은 AI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책입니다. 이렇게 책등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4권인데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김성호 선생님의 책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저자인 AI 지도책, 그리고 이제 소설가 장강명 씨가 쓴 먼저 온 미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책은 이주 경계 꿈. 요거는 이제 AI 책, AI에 관련된 인문학 서적은 아닙니다. 요 4권의 책을 이제 한 2월달 말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을 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는 제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한 김성호 선생님,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제가 지금 그냥 평소에도 봐도 정말 성실하게 연구하세요. 정말 성실하게 연구하고 정말 천상 연구자.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봐도 항상 이렇게, 그렇다고 막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분. 예.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인공지능 이후에 이분은 이제 원래 전공이 응용 언어학이고, 사실은 이제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테크니컬 라이터, 이러닝 기획 및 프로젝트 매니저, 학습 게임 콘텐츠 개발자, 개발자로도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고 그것이 또 인터넷이라는 IT 기술과 만나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기본 이제 본인의 재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지만 영어도 그냥 무슨 영어를 잘하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언어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영어를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영어의 마음을 읽는 법 이런 책도 이제 쓰셨는데요. 리터러시,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읽어지고 다른 사람은 타인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인공지능은 생성형 AI, 챗봇의 형태로 들어왔는데 가장 많이 챗봇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챗봇을 활용하고 있죠. 그 챗봇이 마치 진짜로 알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오해들을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시작했습니다. GPT 열풍이 불어서 난리가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읽는 동안에도 챗 GPT의 사용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상황이 있었지요. 자, 인공지능에 압도당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읽기 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책이 좀 두꺼워 보이지만 사이즈가 좀 작은 제가 좋아하는 유유출판사의, 저는 유유출판사의 그 공부하는 책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유책을 엄청나게 많이 샀던데, 예, 이렇게 책날개 없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책의 무게가 가벼워서 인공지능을 이제 챗봇,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뭐 클로드 등등으로 계속 문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내가 약간 의존하고 있거나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2일차적으로 필독서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독서. 이건 이제 작년에 읽은 건 저는 그 AI 필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지도책. 이거는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너무 좀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고 책의 분량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책이 두꺼워 보이지만 뒤에 여기 회색으로 된 데가 주석이, 그래서 페이지 수가 300페이지가 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걸 굳이 책으로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AI와 현재의 미래를 지도책처럼 한눈에 들여다보는 지정학적인 그 기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꼭 추천,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AI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책은 AI의 어떤 물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AI가 결국은 권력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더 나아가 우주의 문제까지 건드려 줍니다. 사실 이제 AI를 돌린다는 것은 우리는 AI를 한번 쓸 때마다 사실 가책을 느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을 펑펑 쓰는 것과 전기를 펑펑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심한 가책을 느껴야 하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AI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 내가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할 때마다 나무를 2그루씩 태운다 정도의 양심의 가책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AI가 생산이 되면서 많은 것을 잡아먹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데이터와 분류, 또 감정의 문제를 AI가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예. 망가뜨린다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변형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2번째 책으로 읽었고, 기초니까 저것도 필독서라고 할 수 있어요. 3번째는 이제 이야기꾼, 시대의 이야기꾼 장강명 선생의 먼저 온 미래. 예. 이거는 알파고 이야기에서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요거 다 읽고 나니까 신진서 구단이 AI를 이겼다. 두접반 접고 시작한 바둑이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취재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당연하지. 워낙에 잘 쓰는 소설가니까.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처음 대국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 많은 바둑 기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책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유희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며 바둑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둑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바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기? 게임? 둘 다 맞죠? 예, 원래 내기는 아니지. 원래는 게임이지만 그걸 내기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게임인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막 버튼 누르는 그런 류의 게임이 아니잖아. 사람이 하는 건데, 바둑은 일종의 어떤 예술적 측면도 가지고 있고, 바둑을 두는 행위자, 바둑 기사, 또는 기사까지 아니어도 취미로 바둑을 두는 사람들도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게임에 임하는 몸이 움직이는 것들, 손이 나가고 고민을 하고 머리도 쓰면서, 그렇다고 몸은 크게 움직이지 않은, 매우 정적으로 보이지만 두뇌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아주 묘한,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만들어낸 게임 중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상당히 어쩌면 정말 인간다운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류의 행위가 바둑이라는 행위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수천 년 내려온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바둑 기사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들이 AI를 또 어떻게 접하고 있고, 각자가 AI를 만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과연 붙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정말 많이 팔렸대요.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하지만 더 팔려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2만원. 바둑계의 미래가 먼저 도달했다. 왜냐면 우리가 알파고를 기억하고 있으니 2016년,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알파고로 받았던, 그때 충격을 받지 않았던, 어쨌든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질질 끌려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에 2책이 지루해 보인다면 재미난 이야기 책처럼 요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책을 왜 끼워 넣었냐면, 솔직히 이 책을 그냥 같이 읽고 싶어서 끼워 넣은 것도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다 보니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것은 낯선 것에 대한 것, 또는 낯설면서 어떤 익숙함이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은 방금 말씀드린
낯설지만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그런데 익숙한, 인공지능은 비인간 존재라고 치면 인간 존재 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영토의 공동체에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 일어났던 반동,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자가 쓴 거기 때문에, 권준희 선생님이, 이것도 문화인류학이네요. 네, 제가 문화인류학을 좋아해요. 원래는 그 전공을 하고 싶었지.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이제 조선족의 이주와, 그리고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조선족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각 개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이제 다 읽고 나니까, 이게 그냥 조선족 얘기가 아니구나. 어떤 이주와 이동,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재고찰을 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낯선 존재가 익숙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에 읽었던 네 권의 책입니다. 하반기는 그래서 보다 이제 AI다운 것들로 읽으려고 해서 어제 시작했어요. 어제 밤에. 예. AI 재고. 이거는 샘 울트먼과 오픈 AI의 빛과 그림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미국식 저널리즘의 전형, 미주알 고주알, 엄청나게 많은 취재와 정말 많은 자료와 어마무시한 인터뷰의 양을 바탕으로 마치 본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대사까지 다 재현한 그 미주알 고주알 미국 저널리즘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게 썼어요. 600페이지에 달하지만 이 미국 저널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미주알 고주알 하는 부분이 약간 소설이나 그냥 이야기처럼 읽히기도 해서 술술 넘어간다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읽을, 4주 동안 읽을 첫 번째 책. 두 번째는 그걸 다 읽고 나면 한 주 쉬었다가 요걸 읽을 겁니다. 전쟁 없는, 인간 없는 전쟁. 러시아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없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이 한국인 저자가 쓴 책을 고르고 싶어서 좀 많이 팔렸다고도 해요. 인간 없는 전쟁. 지금 드론 전쟁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드론 전쟁에 대해서 예고했던 영화가 하나 있죠. 아이 인 더 스카이. 아이즈가 아니라 아이라는 단수를 씁니다. 그 드론의 눈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인간이 없는 전쟁이 벌어지면 그게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제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는 팔란티어와 같은 회사들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야 본인들이 또 만든 기술을 마음껏 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같이 논의해 보려고 골랐습니다. 이걸 다 읽고 나면 10월달이 되겠죠? 10월달이 되면 러브머신. 제목과 책 표지를 봤을 때는 저게 무슨 AI 책이야? AI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AI와 사랑에 빠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 요즘 주변에도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서는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AI와 사랑에 빠져서 하루 종일 AI를 붙잡고 있고 AI하고만 이야기하고, 이게 젊은 층이 문제가 아니고 어리거나 젊은 층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발견한 세대들은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에서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판단력을 상실하는, 그리고 원래 본인의 분야가 아닌 것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게 우리가 얘기한 환각이라는 게 GPT나 이런 애들이 아첨을 하는 것을 환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GPT랑 같이 뭔가를 만든 것이 정말 자기가 만든 것인 것처럼 거기 꽂혀갖고 본인의 전능감에 젖어서 다른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해온 사람과 우정의 돌봄으로 마음의 허기를 공략한 러빙머신의 시대. 예, 영화 허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기대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책은 이 책입니다. 로봇은 오지 않는다. 피지컬 AI에 대한 고민을 다뤘을 거라는 생각에 골라봤는데, 예, 제가 대충 봤을 때도 그 피지컬 AI가 과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놀게 될 것인가? 남는 시간이 여유롭고 풍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입니다. 이 저자가 안토니오 카실리, 이분이 쓴 책이 이런 관련된 책이 꽤 되는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좀 두꺼워 보이고, 네, 두꺼워 보이는 게 아니라 두껍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한 500페이지가 4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이제 피지컬 AI까지 고르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많이 쓰고 있는 GPT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드론 전쟁, 그리고 AI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 피지컬 AI까지 고르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넣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 당연히 정치적인 건데, 이거를 이제 책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논리 정연하게 전개를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읽을까 했는데, 이분 마크 코켈버그, 버밍엄 대학 박사, 미디어와 기술철학 교수로 재직 중인 벨기에 출신 기술철학자. 근데 이분이 인공지능 윤리라든가 노번 윤리 등 엄청나게 많은 이 관련 서적이 있어서 제가 여러 권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것 중에 가장 집약적인 것을 골라야 독서 모임에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해의 독서 모임은 AI로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유료예요. 돈을 내야 사람들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무료로는 앞으로도 전환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독서 모임 자랑하려고 또는 약간의 광고 겉들인 오늘의 콘텐츠, 오늘의 유튜브 여기서 끝!